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 코칭 연구소 대표 최성환 코치입니다. 이 강의 초반부에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자기효능감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부모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가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자녀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통을 한다는 건 대화를 나눈다는 건데요.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내 이야기를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코치로서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전문적인 질문 기법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학생의 이야기를 잘 이끌어내서 잘 들어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경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청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코치로서 경청을 할 때 4가지의 신경을 씁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실을 듣는다. 그리고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하며 존중한다. 셋째는요, 상대방의 진짜 의도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넷째, 상대방의 장점이나 탁월성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한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실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라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그거를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는요. 비판이나 충고를 하려고 만반의 태도를 갖춘 것처럼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아요. 자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거나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한마디라도 덧붙여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자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의도에서 나오는 행동인데요. 실제로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엄마, 나 선생님 때문에 정말 짜증나. 쉬는 시간 끝나고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막 뭐라 그러고 수업 시간에도 재미도 없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대꾸할 가능성이 높죠.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게 일찍 들어갔어야지. 쉬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길래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가? 네가 집중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전에도 얘기한 대로 예습을 해봐. 그러면 수업 시간이 재밌어진다 그랬잖아. 이런 말들이 자녀를 비판하거나 설득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비판이나 설득이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비판과 설득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가 잘못한 부분을 무조건 감싸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은 아이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도록 공감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혼났나 보구나. 기분이 많이 안 좋았겠는데?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다 보면은 아이는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보통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막 뭐라 그런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판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늦었는지 몰라도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많이 늦은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감을 해줘서 일단 감정이 누그러지고 나면 이런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다 보면요, 그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굳이 비판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 스스로 좀 더 바람직한 태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경청을 할 때 판단하지 않고 듣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의도나 욕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장점이나 탁월성을 들어준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무렵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2교시의 어머니들이 제가 있던 교실 뒤편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미리 준비해 놓은 스케치북하고요. 크레파스를 꺼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흰면을 펼쳐서요. 중간에 가로줄 2개를 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면이 3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됐죠? 그럼 먼저 파란색 크레파스를 꺼내서 맨 윗면을 색칠해 보세요. 와, 저를 포함해서 반 아이들 전체가 열심히 색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는 오직 그냥 쓱싹쓱싹 색칠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집 보이면 안 돼요. 와, 크레파스의 입자가 굵다 보니까요, 스케치북의 흰면이 조금씩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 개미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 개미집이 보이지 않게 칠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열심히 색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칠을 해도 개미집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스케치북 들어서 뒤에 계신 어머니들께 보여주세요. 와, 이럴 수가. 저는 아직 개미집을 다 못 없앴는데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일제히 스케치북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저는 개미집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막 애를 쓰다가 막판에 스케치북을 딱 들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빨간색. 그래서요, 스케치북을 들다 말고 빨간색 크레파스로 부랴부랴 색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개미집을 없애느라 스케치북을 들어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초록색까지 다 색칠을 했는데요. 저는 결국 그날 한 번도 스케치북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뒤에 서 계신 저희 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굳어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기분이 좋을 리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부모 참관 수업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수업을 조금 더 받고 난 뒤에 하교를 했습니다. 학부모 참관 사업 때야 저도 기분이 안 좋았죠. 하지만 그래도 학교 마칠 때쯤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갔죠.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 여전히 기분이 안 좋으신 상태였습니다. 저요, 그날 스케치북 다시 꺼내가지고요, 2줄 긋고 색칠 다시 했습니다. 눈물이 글썽 나더라고요. 어머니 눈에는 아마 제가 색칠도 못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시고 화도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요, 어머니께서 색칠을 다시 하라고 하시는 대신에 저한테 3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이겁니다. 성환아, 너 아까 기분이 어땠니? 라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엄마, 저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그래, 엄마 보기에도 네가 힘들어 보였어. 엄마도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쓰러웠어. 와, 이렇게 공감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저는 이야, 우리 엄마가 내 마음 정말 잘 이해해 주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2번째 질문. 야, 그런데 성환아, 너 뭐 때문에 스케치북 들기가 힘들었던 거니? 말하자면 제 의도를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엄마, 선생님이 개미집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미집 없애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미집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셨다면 저희 어머니는 아마 저의 감정, 그리고 저의 순수한 의도, 그리고 어쩌면 저의 장점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자면 저는 무지하게 답답한 녀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하고 꼼꼼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네. 그리고 너는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 와, 이렇게 만약에 말씀해 주셨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자존감이 마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성공이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한 번 더 질문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아마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되물었을 겁니다. 그때 성환아, 완벽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완벽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과 의도를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 아이만이 지니고 있는 탁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자녀들의 내면에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하고요, 건강한 자존감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자존감은 공부는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감정과 의도 그리고 탁월성까지 들어주는 경청. 이제 코치 같은 부모님이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